네, 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해야 될까요? 세 가지로 압축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약 관련 종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는데 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쪽은 여전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새로운 종목군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도 이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수급 순환에 좋은 예라고 잘 알아주셨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비만 치료제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을 또 보면서 어떻게 이제 이 잘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아마 7월 달에는 이런 움직임이 더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또 예로 한번 들어보시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잘 갔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눌리는 구간에 오히려 이것을 이제 또 한번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펩토론을 대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펩토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펩토론이 워낙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지만 추가적으로 대장주가 수급을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펩토론에 대해서 대장으로 우리가 참고를 하고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딱 한 3-4가지 정도를 들어드렸습니다.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블루엠텍과 한도,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정도를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됐을 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 15,000원 정도 구간에서 이제 안내를 드리고서 지금 17,900원까지,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안내드렸던 구간이 한 또 마찬가지로 15,000원 구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또 19,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내드리고서 이제 또 갭으로 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급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요거를 왜 강조를 드리냐면 내일부로 이제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CPI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CPI가 굉장히 또 이제 이번에는 중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방향성을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네이버 상승 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이버가 상승이 잘 나왔다는 것 자체가 성장주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어느 정도 투심이 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론적으로 이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정된 섹터군 내에 수급이 쏠렸었거든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혹은 뭐 이제 뭐 원전이나 뭐 전선 전력 설비 쪽,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확실하게 좀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로 수급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쏠렸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코스닥이 약간은 반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급이 또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림이 특히나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저번 주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이번 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 초에 굉장히 또 중소형주들로 수급이 확 퍼져나가는 그림이 나타났거든요. 이제 이쪽으로도 수급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라는 또 그림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만 치료제의 그림이 나오는 종목들이 내일 이후로 또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결론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는 종목, 그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7월 달은 6월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 요거를 계속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 이후로도 그러한 장세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그림을 계속해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을 때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었고,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조금 더 순환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는데 종목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 이동이 너무나도 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 수급 이동이 좀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빠르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수급의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살아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고 가는, 그리고 혹시나 새롭게 또 이 수급이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이제 적재적소의 전략을 통해서 7월 달에는 어느 정도 이제 전략을 좀 꾸려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또 이제 새롭게 뭐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뭐 샤페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종목군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오늘 수급도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수급이 또 이만큼 강력하게 들어가는 만큼 비만 치료제는 지금 현재 후발주자들이 또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시장의 흐름이 결론적으로는 또 수급 쪽으로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수급을 특히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보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점은 수급이다.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살아있는 종목은 들고 가고 또 빠지는 종목은 차익 실현을 하자. 여기다가 또 후발주자 쪽으로 요즘에 강한데 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종목 몇 가지 보면서 이런 종목은 조금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런 종목은 더 들고 갈 종목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주세요. 뭐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을 한번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과 한독. 요거를 지난주에 이제 인벤티지랩 강조를 해주셨죠. 블루엠텍 뭐 이렇게도 한독도 같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런데 인벤티지랩은 잘 가는데 한독은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안내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결론적으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갔는데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힘이 빠져버린 종목은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리거든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 물량이 얼마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을 지켜주면서 추세를 유지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의 주목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았죠. 바로 이제 제가 안내드렸었던 구간이 한 16,000원 초중반대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2, 3거래 정도 이후에 갭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구간에는 어떠한 그림이 나왔느냐? 음봉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빠지면서 힘이 빠져버린 종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독 같은 경우에는 인벤티지랩처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페트론이나 삼천당 제약 같은 대장주들 계속해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샤페론 같은 후발주자들이 또 흐름을 받아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샤페론 같은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앞선 구간을 또 삼켜주는 강력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조금 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펩트론이나 삼천당 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재 고점 구간에서 약간의 또 윗꼬리를 그리고 음봉을 그리는 거래량에 약간은 실리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슬슬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화장품 쪽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들이 막 상승이 나오다가 선별적으로 또 가는 애들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잖아요. 그럼 또 안 가는 애들의 그림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고점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물량을 빼버리는 움직임이 나와버리니까 힘이 쭉 빠져버리면서 가는 애들은 가버리는데 힘이 없으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종목에 대한, 계속해서 시장에서 힘을 가져가는 종목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라는 점, 7월달은 그 어떤 때보다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종목별로 수급 어떻게 봐야 되는지 비슷한 그림의 종목이 있다면은 또 여기에 접목시켜 볼 수도 있는 팁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도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중에 한 3% 넘게 오름세 나타내기도 했죠. 들썩들썩 하지만 중심의 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지난주 3포인트에서 추천주를 또 2차전지 관련된 후발주자 이 종목 유진테크놀로지를 주셨잖아요. 저희 리뷰도 해보면서 2차전지 바닥 기대감 요 내용 같이 좀 다뤄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은 뭐 거의 동일합니다. 뭐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사실 거면 그냥 요거 사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주목한 부분은 또 마찬가지 수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모멘텀 자체는 이제 유진테크놀로지가 금형 장비를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향,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여러 2차 전지 기업들 계속해서 또 이제 납품을 해내고 있고,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외형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보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지난주 화면이죠? 그렇죠. 저 오늘 화면이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거는 남색입니다. 오늘은 검은색이고. 아니, 저 유니폼이신 줄. 이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여름에. 어찌됐든 네. 지금 유진테크놀로지를 지난주에 이렇게 또 화면에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해주는 화면이 나가니까 더 기억이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거의 목표가 14,000원 주셨는데 근처까지 살짝 갔던 것 같은데 얘기 조금 더 들어볼까요? 일단 유진테크놀로지가 상대적으로 덩치가 좀 작아요. 다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양극재나 이런 종목들에 대비해서는 덩치가 이제 상당히 작은데, 예전에 저희 이상형 월드컵 했던 때도 생각이 나네요. 약간 좀 만담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그래서 유진테크놀로지의 주목을 한 부분은, 그러니까 안내드렸던 구간이 딱 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목을 했었던 구간이 어떠한 구간이었는가? 결론적으로는 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김영일 전문가를 파악을 했다라고 하시면 바로 이제 또 확인이 되실 것 같아요. 항상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강조드리는 게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수급인데, 유진테크놀로지가 그러한 그림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게 보게 되면 앞선 구간,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이 강력했었던 구간 대비 앞선 바닥 구간에서 이 소화를 해주는 그런 거래량이 다 들어가 줬기 때문에 유진테크놀로지는 확실하게 힘이 생겨난 종목이구나라는 부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중에 사실 거면 이 종목 사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14,000원을 조금 이제 넘는 그런 이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죽었느냐라고 하면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수급이 또 강력하게 들어와 줬고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다른 종목들과의 차이점을 또 봐야 되겠죠. 제가 왜 굳이 지금 현재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맞아요.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나 혹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최근에 또 바닥 잡아주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왜 굳이 그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가? 제가 이제 PNT나 대주전자재료가 급등이 나올 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마찬가지로 PNT나 대주전자재료도 사실 이러한 그림들이 다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가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그림이 마찬가지로 PNT 같은 경우도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림이 나와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즉 강력한 수급이 동반됐기 때문에 힘이 생겨났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내에서 차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후발주자로 말씀드렸던 게 장비 중에 테이펙스였고, 테이펙스가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3만원 구간에 안내드리고 36,000원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강력한 수급이 들어가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조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가 최근에 가다가 말았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만 이유가 무엇일까? 일단은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올 때 코스닥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동일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급등이 나왔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코스닥에 대한 매크로 수급까지 같이 들어올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올라갈 만한 환경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혹은 이제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상고 하저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내년 내후년 넘어가면서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예로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앞선 구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버린 구간이 있잖아요. 오늘 거래된 게 약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1,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버린 구간은 결론적으로 몇 조 정도는 터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이 구간을 소화해주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러한 거래량까지 터졌느냐라고 하면 터지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할 만한 힘이 부족해지니까
결론적으로 1차 저항 구간인 10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고 동일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 쪽에 또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줄 수가 있는데 수급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1차 매물대엔 또 마찬가지 10만 원 중반대에 맞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때에는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딱 바로 이 매물대 보이는 구간이 10만 5천 원, 11만 5천 원, 뭐 12만 8천 원, 그 다음에 뭐 13만 5천 원 해서 너무 많아요. 이 소화해줘야 되는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이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저는 그때 이제 접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유진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중에서 유진 테크놀로지를 강조드렸던 이유가 어떠한 부분인지 한번 차이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도 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지표 CPI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오늘 밤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CPI 발표되면은 이런 성장 쪽으로 수급이 더 들어갈 거고요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시나리오 예상하고 계신데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뭐 큰 차이는 없다. 일단 예상치는 계속해서 이제 3% 초반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림인 건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CPI가 발표가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겠죠. 그런데 아까 또 이제 점상 방송하면서 이제 또 정태근 이사님이랑 같이 방송하거든요. 네. 근데 정태근 이사님은 9월에 금리 인하 안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또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방어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가 확실하게 2%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안 한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만약에 이번 CPI가 잘 나온다? 기대감은 무조건 형성이 될 거라는 거죠.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코스닥이 워낙에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코스닥이 쉬어간 만큼 순환이 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번 주 예를 들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장도 한번 좀 예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장 보면서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쪽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면 순환 자체는 시장에서 좀 덜합니다. 이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순환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CPI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상승폭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키 맞추기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쉬어갔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뭐 원전, 전력 설비, 뭐 바이오 등등해서 갑자기 쉬었던 종목들이 갑자기 확 떴잖아요. 그런 그림처럼 순환이 한 번에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러한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수급을 강조드리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순환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장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주도주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가려면 그러한 수급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원전 잡고 싶었는데 전선 전력 설비 잡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트렌드에 또 함께하지 못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한번 원전주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또 전선 전력 설비 한번 보셔라 요거를 네.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수급의 움직임만 잘 파악이 되면 종목 장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 여러분들은 그 강세 종목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7월은 6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종목 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어찌됐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잘 네. 골라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천주 어떤 종목 보세요? 뭘 또 가져올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테마주 성격인 지금 이제 정치 테마로 약간 포함이 되고 있는 오파스넷 가져왔습니다. 오파스넷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 네트워크 설계 구축 유지 보수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업황 자체는 살짝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보안 기업인 이 시스코의 골드 파트너사로서 상당히 또 이제 실적 자체는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의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 자체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었던 그러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한동훈 또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또 거론이 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다 슈팅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마 저는 한 차례 정도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더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수급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력하게 들어가서 아마 관련된 종목들 현재 어느 정도 좀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오파스넷을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좀 물량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현재 구간에서 뭐 하락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져왔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딱 현재 구간에서 한 차례 정도 더 탄력이 나오면 뭐 목표로 노릴 만한 11,000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 안내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정치 테마 족구를 한번 또 접근을 노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보고 또 짧게 수익 제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오파스넷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짧은 매매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3포인트 김영일 전무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